네, 안녕하세요. QH 모형을 이용한 교통수요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발표를 맡게 된 경제통계과 석사과정 박성우입니다. 2019년 국내 민간 소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49.5%로 국민 계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지출은 산업의 구조, 기업의 생산 방식 등 국민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 지출에 대하여 규모 및 행태에 관한 연구는 국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 소비 지출 대비 교통비 지출은 1998년 55%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2%에 이르러 소비 지출 품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많은 교통비 지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전윤숙, 이희숙의 통계청의 어, 가계조항조사와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통비 지출액과 교통비 지출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지출 구조의 변화에는 수요의 변화로 이는 또한 관련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은 교육 수준, 가구원 수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화 가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후 완전한 수요 체계에 입각한 실증 분석은 가계의 교통지출 구조가 소득과 가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수요 체계를 이용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작성된 에이지 모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준 이상 수요 체계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를 대표하여 작성하였는데 에이지 모형의 단점으로는 엥겔 곡선이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이란 제약 때문에 소득 효과가 비선형일 경우 추정치에 바이어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뱅크는 1997년 어, 에이지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QH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 일반적인 준 이상 수요 체계인 H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QH 모형을 적용하여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교통비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자료로는 2006년부터 2015년의 가계동향 자료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고 개량적인 추정 방식으로는 외관상 무관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QH 모형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H 모형의 경우 엥겔 곡선이 선형이기 때문에 H 모형을 적성할 경우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수요는 엥겔 곡선이 2차 곡선임을 감안했을 때 H 모형을 이용하는 것보다 2차 함수 형태를 하는 2차 함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QH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추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사용된 해당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교통수단별 수요 탄력성 추정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은 2004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수요 반영과 표본수 비율 일치를 위하여 2006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와 분기 변수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고,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교육 수준, 가구원 수, 그다음 가격 지수와 소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표 2는 연구에 사용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지출 및 지출목에 대한 기초 통계량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 지출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재화의 상위 1%의 극단값은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관측치는 총 5만 8,069가구입니다.
다음 표를 보며 볼 수 있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소득 탄력성은 각각 약 0.742와 1.095로 도출되었고, 이는 소득이 10% 증가하였을 때 각 재화에 대한 수요가 7.42%, 10.27%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의 소득 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개인교통은 탄력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소득 탄력성은 대중교통은 필수재임을 나타낼 수 있고, 개인교통은 사치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증가가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지출 증가로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이론에 부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QH 모형에 의해 산출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비보상 가격 탄력성과 보상 가격 탄력성입니다.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비보상 자율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고, 이는 각 재화의 가격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가 각 6.09%, 23.85%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은 비탄력적인 재화가 나타났고, 개인교통은 탄력적인 재화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은 소득 탄력성을 모두 양의값을 가지며, 대중교통은 비탄력적인 재화로 나타난 반면 개인교통은 탄력적인 재화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은 필수재, 개인교통은 사치재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기존의 경제 이론과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가계의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 등 개인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아직 개인교통이 사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모두 자기가격 탄력성이 음액값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경우 비탄력적인 재화가 나타난 반해 개인교통의 경우 탄력성이 큰 탄력적인 재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대중교통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의 원리인 조세기착 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몫을 대중교통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교통에 비해 사치제인 개인교통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가 크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심화 억제와 교통 혼잡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교통 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여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가 통계의 표본 설계 방식 변화로 인해서 시계열이 단절이 발생하였고, 2016년 이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비에서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는 1인 가구 소비 형태를 추정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